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FSD 베타까지 이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찍어서 제가 리뷰하는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할 거고요. 여러가지 재미난 또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주식이요, 리비안하고 루시드가 심상치가 않죠. 근데 뭐 원래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건 뭐 롤러코스터를 탈 거기 때문에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아직은 계속 얘기하는 양산전이기 때문에 이 부침이 정말 클 거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꽉 잘 붙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요 근래 진짜 이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예상을 못할 것 같은 반면 테슬라는 거의 이 정도면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크게 별 영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오늘 주식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 트윗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머니도 그렇고 계속 그 텍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먼저 얘기를 하면 또 이런 뒷이야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게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미디어 차트라고 얼마나 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믿을만한 저널이고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제 못 믿는 뭐 이걸 찌라시라고 하나요? 거의 뭐 그 수준의 이제 뉴스인데, 요 그린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좀 릴라이빌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좀 이제 믿을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AP가 딱 기준인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런 언론사들이 다 좌쪽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약간 우울하는 게 좀 약간, 근데 이 기준도 좀, 왜냐면 좀 유명한 것들이 다 왼쪽이고, CNN이 이렇게 보면요, 이 그린하고 옐로우 경계에 있습니다. CNN도 이 미디어 차트에서는 somewhat 조금, 그러니까 믿을만 하거나 약간 못 믿을만한 그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유명한 것들은 약간 좌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면은 프로퍼블리카라는 미디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왜 언급했냐, 그러니까 뒤까지 좀 파달라. 제가 전에 이거 주식 담보 대출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절세하는 방법, 그 고발한 언론이 프로퍼블릭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영상의 자료를 여기를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프로퍼블릭하는, 그러니까 좌쪽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촉발이 이 프로퍼블리카가 조사한, 그러니까 부자들, 빌리어네어들이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한 곳입니다. 그러더니 이걸 보더니 딱 일론 머스크가 이걸 언급하는 걸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생뚱맞게 이걸 보고 이걸 왜 언급하냐? 현재 그런 그 절세, 세금 절약하는 고발한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믿을만하지 못하다. 근데 100% 못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요즘 트윗은 좀 CEO로서 진중한 모습도 보이지만, 저도 좀 비판적으로, 이제는 좀 약간 자기 디펜스나 이제 테슬라 홍보 성향이 좀 짙어져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FSD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 슈퍼차저의 이게 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커스트, 프라이싱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그러니까 원래 이런 티어가 존재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 주변은 킬로와트당 얼마 뭐 이렇게 가격을 받는데, 이제는 시간별로 해가지고 이제 180kW 이상 빠르게 충전하면은 이제 정말 비싸고, 이게 속도가 느려질수록 가격도 그러니까 유닛 가격이 이제 싸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기사 타이틀은 웰컴 업데이트라고 나오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레딧에 이런 커뮤니티나 이제 사람들이 의견 나누는 중로는 비싸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옛날에 초창기에 이거 가격 확 올렸다가 저항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슬쩍 플랜을 바꾸고, 근데 이런 플랜이 왜 존재하냐면 전기가 공공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킬로와트당 가격을 못 매기는 주들이 꽤 됩니다. 시간당 가격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좀 그러니까 티어 1, 티어 2로 나눠져 있긴 했는데 그게 좀 웃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할 겸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했는데, 아니 슈퍼차저를 빨리 충전하러 가지 느리게 충전하러 슈퍼차저 가는 사람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같다. 이게 참 테슬라의 우호적이라서 웰컴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제 주변에 뉴욕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미국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주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거 돈을 올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게 거의 뭐 미국 내에서 독과점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비실비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 리퍼럴도 없애고 이게 조금씩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경쟁사가 나오기가 뭐 이제 포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미 17년에 포드가 이런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고속 충전 케이블에 대해서 뭐 특허도 내고 나름 뭐 내연기관 회사들이 뭐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고압 충전을 하게 되면 케이블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갖고 있는 특허랑 비슷합니다. 이제 리퀴드 베이퍼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안에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지만 이제 쿨런트를 넣어서 식히는, 근데 이건 퍼듀 대학이랑 이제 공동 개발한 건데 좀 테슬라보다 일찍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도 비슷하게 개발을 해서 최근 기사로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좀 이게 기사도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죠. 좀 체크를 해보면. 근데 뭐 저도 실수하니까요. 요즘은 이제 고압 충전은 비슷비슷하다. 이제 케이블에 쿨런트를 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쟁사가 왜 힘드냐면요. 전에 테슬라 슈퍼차저 오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테슬라 슈퍼차저가 특히 V3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압 충전 케이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에 맞게 그 케이블 길이가 테슬라 주유구가 아니죠. 충전구라고 해야죠. 거기에 맞게 딱 고기만 딱 맞게 케이블 길이까지 딱 설계해가지고 정말 옵티마이즈 돼서 설계된 게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유니버셜하게 다른 회사 충전까지 고려하려면은 케이블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죠. 그리고 여러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파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려면 개발 비용도 더 들고, 이게 첩첩산중이죠. 케이블 길이도 더 비싸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값도 더 내야 되고, 프로그램 값도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오픈하는 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파일럿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막 충전구 2대를 이제 막고 막 차를 세운다든지,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지금 원성이 자자해서 과연 이게 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생태계를 꾸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가 지금 우리 사회나 테크 기업들의 공공연히 애플 칩만 보더라도, 충전만 하더라도 이제 별의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진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돌아가서 이거 가격을 올리는 걸 지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올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도를 좀 바꿔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중론이 우째 올린 것 같더라. 그러니까 포드가 좀 이런 경쟁사들이 계속 분발을 해주는 게 너무 견제가 없다 보면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주로서는 좋기도 하지만 오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포드의 다른 소식을 또 얘기해 보면, 2023년까지 6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최근에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2023년까지 30만 대였습니다. 그걸 이제 2배로 올리겠다.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 공장을 이제 셀 공장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합작을 당연히 고려하지만 장기적 플랜은 셀 생산도 만지작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치만 이제 2023년에 60만 대,
2023년에 테슬라는 더 만들겠죠. 지금 이미 60만 대 이상 만들죠. 지금 그거를 포드는 앞으로 2년 뒤에 달성하겠다. 2년 뒤에 달성하면 다행이죠. 그래도 이렇게 좀 힘을 내줘서 좀 견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슈퍼차저 같은 것도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2023년이면은 테슬라는 2022년에 뭐 이미 뭐 100기가 같은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루시드나 리비안이 대량 생산이 아예 쉬워 보이진 않는다. 지금 내연기관도 맘 잡고 만드는데 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FSD 얘기를 해볼까요? 확실히 뉴욕에 뿌린 게 여기서 티가 나더라고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받자마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혹은 이제 쉬는 이제 좀 시간이 나면 한 맨하탄 가서 조만간 1, 2주 내로 찍어야지. 저만 좀 아니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CNN에서 맨하탄에서 이걸 테스트했습니다. 뭐 영상 보면은 환불 낚아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는 대도시고 인구 최대 미국에서 정말 넘버원 도시이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기대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의 완벽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거의 낮아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차가 저를 완전히 잘 보조해준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대단하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한 방에 완벽한 자율주행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현재 우리 기술로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맛보면요. 이게 정신이 진짜 여전히 아직도 혼미합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쓴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함이 진짜 잘 어떻게 이걸 좀 촬영을 해서 올려보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말로 참 표현하기가 뭐 이거 영상 제 것도 몇 개 그냥 저번 찍어놓은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새로 찍기도 할 텐데 이게 사람들이 참 이거 검색해보면 미국의 이제 유튜브로 검색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되게 강심장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참고했던 할머니 분, 아주머니 분도 계신데, 이렇게 조금만 부닥치려 그래도 이렇게 핸들을 튼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 보면은, 너무 차를 못 믿는 거 아니냐, 잘 하고 있는데 아마 하라고 했으면 그냥 통과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핸들을 사실상 손만 얹어 놓는 거지 잡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 맘대로 막 가니까 이게 일종의 차를 자기가 핸들을 안 잡고 옆에 타면은 더 멀미나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디로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 내가 테스트하는 것하고 남이 이거 한 거를 찍은 걸 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다. 그러면서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받자마자 찍은 거 몇 개를 또 이제 파일을 살려서 대부분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근데 웬만큼 진짜 잘 하는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99.999%로 잘해야죠. 그래서 가다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가다가 이게 노란불로 이렇게 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이없게 이게 조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여기 보면은 지금 밑에 표시된 데 보면 이게 빨간불인 걸 알고 쓰는데 약간 지나가서 섰다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은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잘 안 보이니까 얘가 갑자기 그냥 가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라든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데 근데 바로 또 이제 정말 놀라운 이런 성능? 실력? 이게 아마 이런 게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건 진짜 수두룩하게 좀 많아서 자 보면 사거리에 저렇게 오는 차 보고 지나가자마자 이 빨리 돌린 게 아니라 진짜 거침없이 그냥 이게 에버리지인데 그냥 바로 좌회전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 왼쪽에 BMW가 서 있거든요.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아주 좁은 골목에 사거리에 서 있는데 하나는 주차돼 있고 하나는 지금 신호를 대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사이를 제가 여기 놀랐는데 요 사이를 이걸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되나? 근데 그냥 그걸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두려움이 생기죠. 아, 이거 까딱하면은 긁거나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아주 스무스하게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이럴 때 좀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도로는 와, 그러니까 이 정도 도로에서 이게 선도 잘 안 그려져 있는데 가상의 선과 차가 하나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주차되어 있는데 신호 대기 기다리는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간다. 이건 좀 감탄을 했습니다. 구획이 잘 돼 있고 선이 잘 그려져 있는 데는 웬만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보여준 거면은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가속 뭐 이제 갑자기 가속한다라든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차가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믿고 운전하기보다는 내가 실수하는 거는 얘가 잘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말 차가 핸들을 막 틀면서 왼쪽 이렇게 막 우회전 하는 거 보면은 보고만 있어도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이걸 한 방에 정말로 라이다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획기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데이터 양에서 이미 테슬라한테 잽이 안 되고, 정말 무언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신뢰성 있는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계산법, 뭐 AI에 딥러닝 돌리는 것들로 같은 방법으로 승부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테슬라를 견제하기나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오비럴 테스트가 내년 1월이랍니다. 진짜 빠르네요. 저 큰 거를 이제 내년 1월에 오비탈에 띄운다고요?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그러니까 좀 잘 웰프로브된 기술들을 양산이라든지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면의 양산인 것 같긴 한데, 참 이런 로켓을 이렇게 빨리 벌써 내년 1월에 이게 띄운다라, 이게 참 대단한. 어쨌든 뭐 물론 품질 관리나 좀 뭐랄까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은 된다라는 얘기를 저 많이 듣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이런 시대적 부분과 이런 것들 개발 속도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양산형 개발의 그 중간 어딘가를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떠지면 뭐 물론 당연히 나사 컨트랙도 중요하지만 페이로드를 엄청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링크 그 위성을 한 1000개? 뭐 2000개 막 이 정도 띄우는데 이제 페이로드를 막 1000배씩 올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저게 진짜 이제 오비탈 가면은 문 가기 전에 아마 당장 저기다가 스타링크 위성 왕창 채우고 왕창 뿌리겠죠 이제. 그러면 정말로 저거 뜨기 시작하면은 몇만 개 가는 거 정말 폭발적일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위성 통신도 다 장악을 하겠죠. 내년 벌써 1월이라는 게 2020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뭐 내년에 스타링크를 받는 것을 저 역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